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비트코인이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4시간봉 단기 이평선 이탈 시 볼린저 밴드 중단까지 붙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붙이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표 발표가 조금 오랜만에 이번 주에 있었는데 지표 발표가 있었음에도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고요. 이때가 딱 지표 발표 전후로 나온 변동성인데 최근에 나스닥 개장 가동 시에 워낙 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표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또 딱히 크게 움직이진 않았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제가 텔레그램에 브리핑을 올려드린 것처럼 어제 지표에서 신규 실업은 예상치를 하회, 연속은 상해, 그 외에 소매 판매는 상해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조금 안정적이다. 이런 경기 침체 우려할 필요 없고 괜찮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연준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를 또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나온 건데 문제는 이제 신규 실업은 하회를 했지만 연속 신규 실업은 또 늘었어요.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표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 연말까지 50에서 75bp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던 시장은 11월에 어쩌면 동결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25bp 11월 달에 인하할 거라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긴 합니다만 오늘 연준 일정이 좀 많아요. 연준에서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텐데 통화정책 관련 언급이 있는지 꼭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인해서 짧긴 했지만 잠시 하방 압력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연준 위원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조금 지켜봐야 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18일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일찍 영상을 올렸는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것저것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지지와 정을 말씀해드려도 가장 기본적인 차트 지식이 없다면 직접 매매할 때 대입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 기초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수렴이라던가 다이버전스 그리고 캔들의 형태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1:1 링크로 카카오톡 혹은 텔레그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예측대로 하락을 하면서 무난하게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포지션 진입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평소보다 비중을 더 크게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0% 그리고 또 10% 27% 이렇게 대응을 하고 23% 최종 익절을 하고 남은 비중 20%는 본전 로스가 되면서 꽤 크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오전에 포지션 공유 드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빠르게 슈팅이 나오면서 평단 조절을 하고 지금 소폭 익절한 상태로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이제 매매를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 살짝 어지럽게 시작했죠. 10월 18일 오늘의 대응 한 줄 요약은 박스권 안으로 다시 회귀하느냐 아니면 최근 고점을 갱신하느냐입니다. 브리핑을 제가 텔레그램에 오전에 올려드린 것과 같이 지금 박스권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박스권 위에서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박스권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이 66.8K를 지지해주느냐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68.3K까지 툭 치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박스권 위에서 이렇게 재차 슈팅이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만 놓고 보자면 이 이평선 이격을 메우러 다시 내려오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이평선 이격 메우는 자리가 딱 박스권 상단이죠. 그럼 제가 이 단기 이평선 이격 메우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볼린저 밴드 중단까지 밀릴 수 있다. 여기까지 밀리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거고 만약에 밀린다면 이 66.8K는 지지를 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볼린저 밴드 중단까지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상단 부분에 닿았다가 다시 슈팅이 나온다면 최근의 고점 이 68.4K의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저는 만약에 오늘 이 박스권 안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최근 고점은 갱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1A로 70K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박스권 안에 들어올 때 제가 지금 이 66.8K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조금
조금 깔끔하게 트레이딩 뷰로 볼게요. 차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구간은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구나, 여기 지지 구간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뚫리면 이렇게 깊게 밀리는구나, 차트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분 봉이고요. 그리고 이 66.8K가 중요한 이유는 뭐다? 이 자리에서 최근 고점 갱신이 나왔다. 이 68.4K까지 한 번에 밀어준 지지 라인이 66.8K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상승으로 이 구간을 갔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66.8K에서 시작된 상승으로 오늘 68.3K를 트라이를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시 밀렸을 때 사실 이것도 7번째 시도거든요. 다시 밀리면. 그렇다면 이탈할 가능성이 사실 높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이 최근 고점 이상의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지를 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오늘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66.8K가 깨진다면 어디까지 밀릴까요? 66K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일봉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번 상승도 일봉 볼린저 밴드 중단을 돌파하면서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제 하락의 근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봉이 최근 볼밴 상단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종가 마감을 한 이후에는 항상 이런 상승분을 토해내는 하락이 나왔었다. 근데 지금 윗꼬리를 마는 영망치 종가 마감이 나오고 어제 종가 또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양봉이지만 윗꼬리를 단 상태로 지금 일봉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일봉에서 제일 중요한 지지 구간은 어디냐? 단기 이평선 자리입니다. 여기가 66K예요. 그렇다면 이 단기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깊은 하락 추측할 수 있다는 거고 63.5K 정도인데 만약에 내일로 넘어가면은 이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체크가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 66K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제가 어제도 이 주봉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주봉 캔들이 이렇게 예전에 채널 상단을 뚫으려고 시도했을 때처럼 단순히 윗꼬리를 말고 캔들의 몸통은 채널 안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꽉 찬 캔들 몸통 자체가 이 채널 위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붙였다가 쭉 전고점을 갱신하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66K를 이탈을 한다면 똑같이 이때처럼 꼬리만 채널 바깥으로 나가고 캔들의 몸통은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봉이 종가 마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채널 안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회귀를 한다면 또 결국에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채널 하단을 테스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뭐 경자의 이런 관점을 받기 위해서 경자의 유튜브 채널도 보고 또 경자 텔레그램 안에서 많은 정보를 받고 계시겠지만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은 지금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의견이 현재 상황을 두고 많이 갈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상승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여기가 고점이다, 이제 하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유튜버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경자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서 경자의 영상도 보고 그리고 경자의 실시간 브리핑도 받으실 테지만 저 말고 또 다른 분들도 보실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거시경제 이슈와 그리고 차트,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이런 채널, 추세선, 이런 게 가장 기초적인 게 말해주는 차트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뭐 캔들 같은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텔레그램에서도 오늘 솔직하게 어려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어지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상승을 보는 의견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하락을 보는 의견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어지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확실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지만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무포지션이고 대응을 못하고 있다면 그냥 차라리 이렇게 단기 이평선 이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숏 잡아도 이 먹을 수 있는 폭이 꽤 크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먹더라도 3.5%인데 레버리지를 10배만 쓰더라도 35%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확인 매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 진입 근거를 확실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도 지금의 변동성에서는 먹을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성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포모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는 하락의 근거도 많이 남아있고 상승의 재료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대선도 금리 결정도 얼마 안 남았죠. 다음 FOMC도.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를 하면서 확실한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너무 고래 레버리지 쓰지 말고 매매를 하면 분명히 유의미하고 좋은 수익 거두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쉽사리 롱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거래량 때문이에요. 이런 상승에 비해서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져주질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도 다들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도 지금 다들 이거 진짜 상승인가? 불장인가? 눈치 싸움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진짜 불장인가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장을 기다리는 분들은 알트코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알트코인 거래량만 봐도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불장에서 느껴지는 거래량이 아니고 심지어 지금 업비트 역프거든요. 우리가 불장일 때 특징, 김프 겁나 붙음.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까지 넘을 때 막 김프 10%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역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신경을 써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눈치 싸움 하다가 야금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거 살짝 눌렸나 보다. 이제 안 그래도 이거 오르는 동안 넉넉고 있느라 지금 완전 속상했는데 이렇게 포모가 온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 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떨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개미들이 올라타기를 계속 기다리고 개미들을 꼬시는 차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갑자기 실크로드 이슈를 터뜨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갑자기 금리 동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쭉 밀어낼 재료 또한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자리 속에서도 경자는 오늘도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자랑 같이 매매하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오늘도 꼭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아직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도 모두 성투해요.